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벌리 출신의 어린 윙어 윌손 오도베르를 영입했습니다. 오도베르의 영입 오피셜이 뜰 때까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극비에 진행했던 영입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깜짝 놀란 영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도베르는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윌손 오도베르는 2004년생 19살의 선수고 프랑스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82, 몸무게 75, 오른발잡이 윙어고요. 파리 생제르맹 유스를 거쳐 트루와 벌리를 거쳐 토트넘에 입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도베르의 첫 번째 장점은 리드미컬한 드리블입니다. 이 오도베르라는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지금 장면에서도 총총걸음으로 사카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 이후에 사카를 상대로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좌우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계속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약간 꽃게처럼 횡걸음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상대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의 중심이 한쪽으로 넘어갔을 때 앞쪽으로 쭉 치면서 나갑니다. 근데 이 앞쪽으로 쭉 치고 나갈 때 자세를 보시면 왼발로 땅을 찍고 주발인 오른발로 공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당겨오는 갈고리 같은 걸로 뒤에서 끌어오는 듯한 느낌의 전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에서 브라이튼의 일본 선수 미토마가 살짝 생각이 났는데요. 미토마도 앞과 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뒤에 발로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도베르 역시 앞과 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걸어놓고 중심 넘어간 걸 이용해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은 유용한데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스킵과 1대1 하는 상황입니다. 오도베르가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거기서 스킵이 다가옵니다. 이때 오도베르가 발 뻗고 안쪽으로 크로스하는 척하면서 스킵이 발을 뻗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이런 오도베르의 가감속, 가속과 감속을 적절히 섞은 드리블, 그리고 크로스 페이크를 적절히 섞은 드리블이 꽤나 리드미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가는 건 애초에 공격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고 수비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와 민첩성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오도베르는 그런 것들을 갖춘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크로스가 가능했죠. 지금 토트넘에는 크랙형 윙어, 즉 지공 상황이나 선수가 한두 명 붙었을 때 그런 상대의 수비 대형을 깨트리는 듯한 드리블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도베르는 이런 리드미컬한 드리블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꽤나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운데로 왔을 때도 그런 특성들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데요. 지금도 한 선수가 압박을 들어오자마자 갈까 말까 하면서 상대 수비의 중심을 자신의 뒤쪽으로 끌어당겨 놓습니다. 그 이후에 또 뒷발로 공을 갈고리처럼 앞으로 끌고 오면서 전진을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도베르가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에 가산점을 주고 싶습니다. 스피드를 주 무기로 하는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날에는 기복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도베르 드리블의 기본은 스피드가 아닌 가감속 그리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감만 잃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에서 더 가산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스텝오버라고 하죠. 헛다리로 상대의 밸런스를 계속 흔든 다음에 내가 왼발 쪽으로 갈지 오른발 쪽으로 갈지 계속 상대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왼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왼발 쪽으로 끌고 갈 때 결국 왼발로 쳐놔야 되거든요. 근데 약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면 이 왼발로 앞으로 쳐놓는 게 터치가 좀 투박합니다. 그런데 오도베르는 왼발로 앞으로 쳐놓는 게 꽤나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왼발 숙련도가 꽤나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슈팅 세팅 능력입니다. 오도베르가 슈팅도 꽤나 자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렇게 좁은 박스 안에서 공을 받고 자신이 슈팅하기 좋은 정도의 강도로 앞으로 툭 쳐놓습니다. 저는 이 슈팅하기 전에 퍼스트 터치가 슈팅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상대 수비가 접근하기엔 애매하고 내가 슈팅하기엔 좋은 정도로 잘 컨트롤 해놓습니다. 그리고 쿠쿠렐라가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도베르도 신체적 액션을 취하면서 쿠쿠렐라를 움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이밍 잡아놓고 왼발 슈팅 결국엔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오도베르의 드리블에서 보였던 그런 갈까 말까 내지는 리드미컬한
플레이들이 이런 슈팅 바로 직전 장면에서도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 장면 역시 헛다리로 계속 치면서 좌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비사카는 일단은 오도베르에게 접근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 앞으로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헛다리를 여러 번 치다가 왼발 쪽으로 쳐놓습니다. 사실 이 왼발 쪽으로 쳐놓는 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 입장에서는 주발인 오른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수비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슈팅이 약발로 나가게 되니까 니어포스트 방어는 골키퍼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오도베르가 좋은 슈팅을 하고 오나나가 막아냅니다. 무튼 저는 완비사카는 최선의 수비를 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슈팅은 허용하게 됐죠. 오도베르가 이렇게 왼발도 잘 쓰기 때문에 완비사카 입장에선 최선의 수비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갈 수 있었고요. 여기서 왼발이 더 좋아진다면, 만약에 이 슈팅이 득점까지 이어질 정도의 슈팅 파워가 나온다면 상대팀 입장에선 결국 수비 한 명을 더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팀적으로 이득되고 다른 데서 수적 우위 벌어지고, 그게 크랙형 윙어의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틀 같은 건 어느 정도 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 장점은 단순 슈팅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목 힘이 괜찮아서 슈팅 파워가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 브라이튼전에서 한 득점 역시 공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건 발목 힘으로 당겨서 슈팅을 때리면서 꽤나 어려운 슈팅을 득점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단순히 슈팅 파워가 세다고 꼭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슈팅이 얼마나 정확성 있게 날아가야 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도는 아직 성장이 필요한 선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오도베르는 첫 번째, 부드러운 터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 잡을 때 공이 잘 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기와 연관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를 잘 해놓음으로써 슈팅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드리블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다음 동작들을 이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감속을 활용한 드리블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속과 감속을 활용해서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싸움을 걸고 심리를 이용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 되게 많았고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주구장창 그것만 쓰지 않는 것이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수 속도도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약발도 꽤나 잘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왼발로 피니시만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헛다리 칠 때 왼발 섞어서, 드리블에도 종종 섞어 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도베르는 드리블에도 왼발을 꽤 쓰는 유형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은 숙련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동작들이거든요. 그런데 왼발도 꽤나 숙련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팅 파워도 역시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선 어떨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오도베르의 장점이 드리블 칠 때 감속과 가속을 이용하는 거고, 결국엔 마지막에 공을 끌어오는 게 주발인 오른발로 끌어오거든요. 그럼 사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좋은 장면도 왼쪽이 많았고, 오른쪽에선 오른발잡이가 드리블 칠 때 사실 수비 입장에선 더 수월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비는 일단 바깥쪽으로 선수를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오도베르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어냄과 동시에 주발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선 오도베르의 그 양방향 선택지를 이용해서 드리블 치는 장점이 좀 죽을 수 있는데, 왼쪽에서는 양방향 선택지를 활용하기 더 쉽거든요. 안쪽으로 가져가면 슈팅 되고,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라인 타면서 크로스나 컷백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도베르는 왼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찍머가 네가 설명하는 대로라면 꽤나 좋은 공격수 같은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냐? 이 친구를 데려가라는 팀이 왜 없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하위권 팀, 벌리가 강등권 팀이었기 때문에 빅클럽들 내지는 강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격 상황이 적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적어요. 보통은 역습 나가고, 그래서 의외로 상위권 올라오면서 공격 기회 많이 부여받았을 때 눈에 띄기 시작하는 선수가 많거든요. 약간 골키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골키퍼도 우리 팀 선수들이 너무 수비를 잘하고 내지는 우리 팀이 너무 강팀이라서 하루 종일 공격만 하면 골키퍼는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기회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죠. 그런 것처럼 오도베르 역시 우리 팀이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유명해지고 덜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나이도 어리고 당장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단 미래를 보고 데려온 선수니까요. 지금 토트넘 보면은 베리발, 그레이, 양민혁, 오도베르 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판을 다시 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리발, 그레이, 양민혁은 06이고 오도베르는 04. 그래서 지금 최근에 데려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어리고 당장의 우승을 노리기보단 조금 더 미래에 집중하는 스탠스가 이번 영입 시장이나 최근의 행보들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토트넘의 이러한 행보들이 효과적으로 잘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도베르는 일단은 당장 즉시 주전감으로 사용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 왼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왼쪽은 일단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쉬는 날이나 그럴 땐 왼쪽 아니면 이제 베르너라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토트넘에선 주로 이번 연도는 오른쪽에서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래 오른쪽 윙에 쓰던 쿨루셉스키는 프리시즌 때 보면 가운데 쪽으로 쓰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 오도베르, 솔로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도베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도베르는 토트넘에서 잘 적응해서 토트넘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